자,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할 건요.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일단 17년부터 해가지고요. 16, 15, 14 여기 주관식 나왔죠, 그죠? 주관식 이거 해가지고 뭐 2교시하고 3교시 해가지고 각각 있는 이 문제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13, 12, 11, 19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객관식 마음 문제로 풀고 그래서 2교시 1차죠, 그죠? 1차에서 객관식 40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이제 주관식 4문제 정도 되죠, 그죠? 주관식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2차가 4문제 정도 됐던 이런 형태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08년도부터 해가지고요. 그 아래 건 다루긴 할 건데 이건 제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까지는 무조건 하고 뭐 이 부분은 우리 단원별 문제 풀이에 뒤에 그냥 다 문제를 수록해 놨으니까 그쪽에서 그냥 보는 걸로 하고 할 수 있으면 몇 개는 해볼 건데 일단 이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할 때 일단 공교요. 공업교육론은 제가 못합니다. 일단 못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수업을 한번 해보고 촬영은 안 되더라도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답이 뭐다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좀 하고 저는 결과만 답만 이렇게 뭐 한번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답만 언급하고 가르쳐 주면 그걸 보고 답을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고 그 다음에 시언어요. 시언어는 역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뭐 해드릴 역시 답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답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원별 문제풀이에 시언어가 나오는 건데 그때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냥 기출문제 쭉 풀어드리면서 내용 정리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는 답만 일단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시언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 듣고 뭐 우리끼리만 그냥 그건 정리를 하고요. 뭐 그걸 동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교하고 시언어는 여기서 토론 수업 정도를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쨌든 자기 거화 시키기도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공교 아니면 시언어를 일단 순서대로 한 분씩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자기 거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통신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기출 문제인데. 통신은 우리가 이번에 이론 수업을 안 했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안 해가지고 동영상을 들으라고 말을 했는데 지독씨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래서 거진 대부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통신 수업은 그냥 이번 문제 풀면서 이론을 뭐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있는 단원별 문풀 수업에서는 통신을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작년처럼 이론 수업을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할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기출에 나왔던 범위에 있는 주변 내용만 가지고 좀 문제를 가져와서 그쪽 부분이라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작년 단원별 문제풀이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작아졌을 거예요. 작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공교하고요 시언어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공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교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제가 그냥 풀면 한 2시간이면 이거 한 해 보면 끝나겠던데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직접 나오셔가지고 푸는 게 좋겠죠. 저는 방관자 입장에서, 참관자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오셔서 풀고 나서 정리를 좀 제가 같이 하면서 이 풀이했던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같이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도움 될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풀고요. 그리고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제가 풀고, 중간적으로 그냥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싶은 문제는 가능하면 나와서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수업 시간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2, 13. 자, 오늘 하고요. 일단 하고 수요일이 정규 수업이죠, 그죠? 정규 수업 날짜인데 검토요. 그래서 여기는 2시, 여기는 지금 9시 시작이죠, 그죠? 여기도 2시요. 여기는 공부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는 일단 수업을 4번 할 겁니다. 4번을 하고, 다음 주에 원래 이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날 그 공무원 쪽에 여기 시험 보고 합격자 설명회하고 막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면접 특강 같은 것도 좀 담당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제가 미리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놔가지고 이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요까지요. 그래서 이 8일 정도 해가지고요. 8일 정도 해서 이걸 할 거고, 이 수업을 지금 뭐 여유가 되면 이거 공구시로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학교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날요. 이 3일 동안 지금 이쪽에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제어공학 문제를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3일 동안은 기출에 나왔던 제어공학 범위에 관련된 문제 좀 더 가져와가지고 단원별식으로요. 그래서 제어공학에 대한 단원별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어 쪽 파트만 그냥 쭉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이게 있으면 그 관련 문제를 쭉 가져와가지고 내용 정리 조금 하고 문제 쭉 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동안 제어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일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어가 범위가 생각만큼 넓지 않으면서도 문제는 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 정리해 보는 거라서 이게 시간을 일단 이 정도로 잡고 생각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수업 시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을 거고요. 2주는 수업 없습니다. 2주는 수업 없고요. 10일부터 다시 이제 거기 우리 정상적으로 7, 8, 9월 달에 하는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봐두시고요. 7, 8, 9는 전자하고 통신하고 전기인데요. 수업 순서는
수업 순서는 그냥 전자통신 전기로 할게요. 통신은 우리 수업을 안 들었지만, 이론 수업을 안 했지만요. 그래도 기출에 나왔던 범위하고 이런 것,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모아서 할 거고요. 네. 통신이 근데 빠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정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해가지고 이게 7월이고요. 이게 8월 중순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좀 9월달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달 정도 해가지고 얘는 조금 짧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10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작년은 모의고사가 10월 중순쯤 됐는데 가능하면 10월 초순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한 6주 정도요. 6주 정도 하고 나머지 뭐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자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그래서 7월부터요. 월수 말고 다른 요일을 하는 건 한번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근데 네, 이틀만 할 겁니다. 사흘 못 해요. 옛날에는 사흘 했나요? 3일 동안 했나요? 월수 토로 했어요? 그럼 올해도 그럴까요? 아니요,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통신이 적으니까. 자, 아무튼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니까 좀 수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17년도요. 17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교하고 시 언어는 직접 나와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리를 하고요. 답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찾아봤는데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간 투자를 쓸데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문제 1번요. 공교 문제는 답은 뭐예요?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의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뭐 NCS라고 하네요. NCS를 활용하여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이런 고등학교가 실제로 있나요? 이걸 마이스터고라고 하나요?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편제된 전문 교과 2는 NCS에 따라서 17개의 교과공 등에 관한 과목으로 되어 있더라. 전문 교과 과목 2는 전문 공통 과목과 기초 과목, 그 다음 뭐요? 실무 과목인가요? 그래서 실무 과목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의 답을 찾는다고 이렇게 찾다가 거기 어디죠? 기계 금속인가요? 그쪽 문제를 펼치니까요. 거기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갈로가 돼 있다는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NCS는 똑같이 갈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쪽하고 뭐 조금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문장이 그쪽은 4개가 돼 있던데 우리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요. 그림은 한 개의 독립 전원과 2개의 종속 전원이 포함된 저항 회로이다. 저항 R에 걸리는 전압 VR이 2V일 때
종속 변수인 Vx하고요. 저항 R의 값을 각각 구하여 순서대로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점짜리니까 뭐 순서 막 구해가지고 답만 적으면 되죠, 그죠? 답만 적으면 되는 거고 풀이 과정은 안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문제니까 제가 풀게요. 첫 문제니까 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나와서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R 양단의 전압이 2예요. 2죠, 그죠? 그럼 여기는 2R 양단이죠. 2R 양단이니까 여기 전압은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똑같은 전류가 흐를 거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4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몇 볼트요? 6V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노드 전압은 6V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 노드 전압은요? 노드 전압은 6보다 Vx만큼 크니까 6 플러스 V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하려면 그냥 슈퍼노드 쓰면 되죠. 슈퍼노드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 이렇게 가는 전류, 이렇게 가는 전류는 같다라고 해서 필요한 답은 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있으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정리도 한번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종속 변수 Vx야. Vx는 일단 종속 변수에 대한 수식 정리를 먼저 하면 Vx는 뭐예요? 이 전압 빼기 이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압 빼기 이 전압이니까 12 빼기 뭐야? 6 플러스 Vx.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희한하게 Vx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종속 변수 자체에서. 정리만 하면. 이거 하니까 이 Vx는요, 6이 돼서 Vx는 얼마요? 3V더라. 그래서 Vx는 3이다 라고 일단 하나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게 3이 됐으니까 이 문제만 푸는 거니까 지금 저항 R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드, 원래는 전류를 구하려면 노드 방정식을 세워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굳이 세우지 않아도 뭐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전압이 6이고요. 이게 3이니까 여기가 9예요. 9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3V니까요. 여기에 흐른 전류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6옴의 3V니까 당연히 2분의 1일 거다. 그리고 여기가 3이니까 이쪽에 흐른 전류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거 2분의 1, 이거 2분의 3 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하니까 2가 되고, 그러면 2가 되는데 여기에 R에 소비되는 전압이 2V라고 했으니까, VR이 2V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A의 전류가 흘러서 2V가 나오니까 저항 R은 얼마라고요? R은 1이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려면 여기는 이제 노드 방정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6분의 9 빼기 12 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그냥 R분의 VR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R분의 6 해도 되고 3R분의 6을 해도 되고 그냥 R분의 2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R을 계산하는 게 정상적인 풀이지만 여기서는 굳이 이런 전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KCL 돌려 노드 방식 세워서 정리를 안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이거 2분의 1이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거 2가 되고요. 이거 되니까 R은 얼마가 나오고요? R은 1옵니다 라는 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오지만 이게 풀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종속 변수만 딱 구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풀이였습니다. 자, 3번요. 안 보이죠? 좀 컸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저기는 보이나요? 저기도 안 보이죠? 책이 보이죠? 프린터물에 있으니까 프린터물 보세요. 자, 아무튼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얼마예요? 57인가요? 이게 왜 57인지는 나와서 해결을 해주세요. 이건 나와서
누가 얘기를 하죠? 자, 일단 C 언어 쪽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요, 공교를 하고 싶은 사람을 딱 나눕시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C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C 언어 쪽으로 계속 돌리면 되고요, 공교를 잘하는 사람은 공교를 계속 돌리면 되니까. C 언어 재열이가 하는 걸로 해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첫 문제니까 C 언어는 재열이가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제 4번요. 이 제어 문제는 역시 나와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건 나와서 풀기로 합시다. 제가 해드리는 건 그렇게 의미는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전달함수 RS분의 YS가 서로 등가가 되도록 하는 GS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일단 전달함수 HS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 구할 때 뭘 써요? 메이슨의 공식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HS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 베타가 있고요, 이게 A0가 있고 베타가 있으면요, 정폭기죠, 그죠? 부기한 정폭기 공부할 때 1 플러스 베타 A0분의 A0,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1 플러스 베타 A0분의 A0. 그래서 부기한 정폭기에서 교환율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1 플러스 베타 A0분의 A0인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메이슨 공식 쓴 거예요. 이거 A0죠, 전향 경로가 A0고요. 그 다음에 1 빼기잖아요, 그죠? 1 빼기 1루프. 1루프 이름이 베타 A0죠, 그죠? 마이너스 베타 A0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베타가 얼마예요? 베타가 1이죠. 그래서 1이니까 얘는 이게 1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A0분의 A0고요. 근데 이 폼을 여기하고 맞추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거니까 위아래로 A0를 나누면요, 이건 1 플러스 A0분의 1분의 1이라는 이런 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꼴이 될 거니까 얘 폼을 얘하고 똑같이 맞추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아니면 이대로 할 수 있으면 이대로 해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서 자기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죠. 첫 문제니까 제가 풀까요? 그냥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이 메이슨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전달함수 구하는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도 이건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형태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도 나왔고 또 뒤에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자기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아무튼 이 메이슨 공식이라는 게 시그마 뭐예요? 여기는 전향경로인가요? 1 빼기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 라는 이런 형태가 되고, L1 루프는 어떤 거고요? L1이라는 이런 의미는 그냥 자기가 만드는 루프죠, 그죠? 그래서 모든 루프들을 다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모든 루프고, 그럼 여기도 루프가 하나 있고 여기도 루프가 하나 있고, 전향 경로는 그냥 요거고, 그죠? 그리고 L2 루프는 어떤 거예요? L2 루프는 이 L1 루프를 일단 나열을 해놓고, 그죠? 나열을 해놓고 서로 연관을 주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루프의 곱이죠, 그죠? 두 루프이고, 그리고 접촉하지 않는 게 세 개가 있으면 세 루프의 곱을 하면 그게 뭐가 되고요? 이게 L3 루프가 되고 하는 이런 관계. 혹시 처음 보나요? 처음 보나요? 아, 그건 나중에 나오면, 그건 우리 저 마지막 주에 여기서 합시다. 이거를 그때 해야지 지금 하면 괜히 힘들어해요. 자, 자, 그러면 이걸 일렁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공식을 하나쯤 알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건 알겠죠? 요거는 됐고, 요건 이 경로를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적어 봅시다. 일단 전향 경로라는 게요, RS에서 CS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을 다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다 곱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요, 여기는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3인가요? 이거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또 어떤 건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뭐 돌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이런 애도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으면 여기는 더해주면 되고, 그죠? 그래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향 경로는 그냥 앞으로 진행하는 경로에서 분자에 적어주더라. 그 다음에 분모에는 1 빼기 L1 루프라는 거예요. 시그마 L1인데 그냥 기본 루프를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루프가 이거죠. 이제 안쪽 루프요. 이렇게 되니까 S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L11이라고 하면 이게 S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니까 6. 그 다음에 L12는요. L12는 S 플러스 2가 S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또 곱하기 5를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루프가 L12. 역시 L1인데 두 번째 L1이야. 두 번째 L1은 하니까 이건 S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5.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L1 루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 시그마 그냥 L1 루프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네, 빼기. 이건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6. 마이너스 S 플러스 2에 S에 15. 이게 이쪽 루프입니다. 그리고 L2 루프는 없죠. 그죠? L2 루프는 없으니까 그냥 없다라고 하고 그냥 얘는 안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안에 갈로 열면요,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요. 자, 위아래에 뭐 곱한다고요? S에 S 플러스 2를 곱하면,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곱하면 분자는 뭐가 되고요? 6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분모는요? 분모는 이건 S에 S 플러스 2가 되니까 S2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여기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 곱하면요, S만 곱하면 되나요? 6S. 그 다음에 여기는 15.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고 봐가지고, 이게, 여기는 이제 G라고 적읍시다. G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니까 폼을 맞추기가 좀 불편하죠. 폼을 맞추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이 폼으로 만드세요. G를 나누면요, 위아래로 G를 나누면 G분의 1 더하기 1이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G분의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맞추면요, 분자를 1로 만드는 건 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고, 분모를요 1로 만들 수 있는 폼을 이게 잘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얘는 이게 15라는 게 6 더하기 9인가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6을 나누면요, 6을 나누면 이게 1이 되잖아요. 그죠? 얘하고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1 플러스 6분의 S2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9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러면 이게 되니까 이제 요 관계에서 이 G분의 1 값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G분의 1이 이 값이니까 G는 어떻게 된다고요? G는
얘 값을 뒤집어 주는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GS는요, S2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9분의 6이다 라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이게 요 꼴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같은 구조의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꼴을 통일시켜주는 연습을 조금만 해주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일단 전향 경로를 어떻게, 이게 메이슨 공식을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은요. 다음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함으로써 정류가 악화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갈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전기자 반작용. 일단 기기 문제는요. 기기 문제는 아까 우리 1번 문제 답이 뭐였죠? NCS죠, 그죠? NCS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전기기기는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문제가 이게 다죠. 이게 다인데 어쨌든 재작년에는 문제가 5점짜리도 4점짜리 나왔나요? 4점짜리도 나오고 2점짜리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전기기기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이 뭐라고 했죠?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앞으로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기자 반작용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기출문제의 답이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주자속, 계자에 의한 주자속이 이렇게 있을 때 전기자가 지금 이제 직류발전기는 전기자가 회전자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회전자인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해가지고 기전력을 만들어내더라도 부하가 달려있지 않으면요. 여기 부하가 개방돼 있으면 여기는 전압만 만들어내지, 그죠? 전압만 만들어내지 부하가 개방돼 있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는 안 흐른다. 그러면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는 이 주자속에 전류가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기자의 전류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자속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못하니까 주자속이 그냥 이것만 존재하는 공간이고 뭐 크게 이상한 현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그때 뭘 달았을 때요? 여기에 부하를 달면요. 부하를 달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죠?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의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때 이쪽이 들어가고 이쪽이 나오는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이게 나온다면 이게 들어가니까 자속이 이런 분포가 되고, 얘는 나오니까 자속이 이런 분포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분포가 되다 보니까 이쪽은 전기자에 의한 자속과 계자에 의한 자속이 서로 같은 방향이 되니까 보강이 되고, 그죠? 자속이 증가하고, 이쪽은요, 계자에 의한 자속은 이런데 전기자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는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계자에 의한 자속은 나가는데 얘는 들어오니까 이쪽이 감소를 하고요. 이쪽이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주자속 자체가 전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왜곡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왜곡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전기자 반작용의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성축이 이렇게, 원래는 중성축이 여기였는데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은 결론인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성축이 이동하면 우리가 전압을 잘 뽑아내려면, 정류가 양호하게 해가지고 전압을 잘 뽑아내려면 이 브러쉬를 여기 달면 안 되고 이 중성축에 달아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브러쉬에 접촉하는 방향을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브러쉬 접촉 방향을 이동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 이게 전류가, 전기자에 의한 전류의 세기가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 전기자에 의한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더라. 바뀌면 중성축이 이동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그때마다 이걸 조절을 따로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죠? 그리고 특히 전동기는요. 모터로 쓸 때는 모터는 정방향만 있는 건 없습니다. 항상 역방향도 같이 돌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과 역방향이 같이 있는 이런 모터를 쓰면 중성축을 이동해 가지고 안정된 출력을 얻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성축을 이동하지 않고도 이렇게 안정된 출력을 끄집어내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그죠? 이 대책으로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예요? 보상건선. 이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이고,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하고 크기는 똑같으면서, 그죠?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전류를 이쪽에 흘려줘 버리면 이 내부에 자속 분포가 균일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쪽 자극에, 그죠? 자극에 이쪽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도선을 일부 뽑아 가지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끔, 전류가 흐르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요? 보상건선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이 보상건선은 그래서 직접적인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해결 대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보극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N과 S극의 중간쯤에, 그죠? 중간쯤에 여기에 전류를 흐르는, 즉 자석을 만들어줘가지고 조그만 자석을 만들어줘서 이쪽 부분의 자석을 밀어내고 이쪽 부분의 자석도 밀어내가지고 얘가 좀 평평하게 되게끔, 그래서 평평하게 돼가지고 이런 중성축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걸 보극이라고 하고, 이 보극은 정류불량에 대한, 그죠? 정류불량에 대한 문제의 해결 대책으로서 사용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보상건선하고 보극. 이 보상건선 우리 기출문제가 옛날에 객관식 때인가요? 객관식 때 보상건선이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주관식 때는, 주관식 때 제동건선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제동건선이 어디서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관식 때 한번 나왔고, 근데 그건 나중이고 어쨌든 보상건선도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요. 보극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답이잖아요, 그죠? 얘도 시험 문제 답이고 얘도 시험 문제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요, 주자극의 중간, 그러니까 주자극이 즉 NS예요. NS의 중간, 즉 기하학적인 중성축에, 이 세로축이에요. 기하학적인 중성축에 보극을 설치해가지고요. 보극을 설치하고 이 보극의 그 여자 건선을, 이 보극에 감는 건선입니다. 여기 감는 건선인데 그래야 그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보극에 감는 여자 건선을 전기자의 건선에 직렬로 연결하더라.
그래서 이 보극은 전기자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자속을 발생시킴으로써 전기적 중성축의 이동을 방지하더라. 그래서 중성축을 이동하지 않게끔 해서 정류를 양호한 정류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더라. 라고 하는 게 저기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다. 뭐 이런 두 가지 보상건성과 보극 두 가지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년에 이걸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제일 자랑은 아니다, 그지? 제가 제일 강조하는 쪽 중에 하나인데 혹시 저기는 맞췄나요? 네. 저는 FET를 엄청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이 FET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자, 어떤 반도체 소자의 구조화.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아까부터 읽기가 좀 불편한 게. 자, 어떤 반도체 소자의 구조하고 동작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반도체 소자의 명칭과 채널의 형태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문제는 2점짜리 문제인데요. 이게 1점이고 이게 1점이에요. 그죠? 이런 건 2점짜리 문제에 채널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도 1점이고요. 소자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도 1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2점이고 하나만 적더라도 1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를 볼 때 정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반도체 소자의 제조 공정에서 P형 기판에 물리적으로 채널을 형성하지 않으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영역을 게이트하고 절연시키기 위한 SiO2층이 존재하더라. 맨날 드레인, 소스, 게이트 나오니까 FET죠. 이건 딱 보자마자 FET구나. 그러면 우리가 FET는 종류가요. 크게 JFET 하고요. 모스 FET가 있고, 그죠? 이 모스 FET도 두 종류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뭐요? D모스하고, 그죠? 하나는 E모스. 우리가 공피형이라고 하고 정가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가형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금 이제 옥사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SiO2 층이 딱 나오니까 일단은 얘는 아니다, 그죠? 얘는 구조가 이거예요. JFET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이런 그림도 세워서 보통 그림을 그렸죠. 여기에 N 플러스 이거 그냥 N, 이쪽도 N 플러스. 이쪽이 N 플러스로 하는 이유가요. 여기 반도체하고요, 금속이에요. 금속 전극인데 이 금속 전극과 도핑 농도가 낮은 반도체를 그대로 접합을 하면 접합점에 접촉 저항이 커져. 저항이 커집니다. 그냥 N을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면 저항이 커져서 이걸 접촉 저항이다라고 해요. 접촉 저항이 커가지고 이게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금속하고 접합을 할 때는 그 접합하는 부분에서 이 반도체는 도핑 농도를 진하게 해줘요. 진하게 하면 도핑 농도가 진해지면 금속하고 그래도 캐리어 개수도 비슷해지고 해가지고 유사하거든요. 유사하니까 거기는 스무스하게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좀 도핑 농도가 높은 애를 도핑을 해가지고 금속 접촉을 해줍니다. 금속 접촉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드레인이고 소스죠. 그래서 JFET는 여기 전압을 걸면요. 이렇게 걸까요? 여기 전압을 VDS를 걸면요. 전류 잘 흘러요. 이건 드레인하고 소스가 그냥 하나의 반도체로서 연결된 회로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뭘 쓴다고요? 여기에 이게 P 플러스로 도핑된 게이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걸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P 플러스, P 플러스. 돌아가면서 이게 전극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FET는 없어요. FET는 없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처럼 P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한쪽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게이트를 달아줘요.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JFET의 구조죠. 그래서 JFET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게이트가 없더라도요. 게이트에 전압이 없더라도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가 이렇게 반도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더라. 라는 게 기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여기는 옥사이드가 없는 구조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이건 JFET고 모스 FET는요. 모스 FET는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지금 여기에 M 플러스에 M 플러스 같이 M 플러스 정도가 되게끔 미리 이렇게 채널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서 여기에 뭐야? 게이트, 소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옥사이드가 있고, 그죠? 옥사이드라고 부르죠, 그죠? 이 흰색은 메탈 전극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그냥 전압을 걸면요. 전류가 잘 흘러요. 잘 흐르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이게 플러스 전압을 주면요. 플러스 전압을 주면 여기에 플러스가 가는데 옥사이드가 있으니까 반대쪽에 뭐가 유도된다고요?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면 안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층이 더 넓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넓어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요.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반대쪽에 뭘 유도하더라고요? 플러스를 유도하니까 이 플러스가 이쪽 P 쪽이요.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채널 폭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약간씩 좁아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서 동작하는 거. 그래서 채널 폭이 좁아지니까 전류 컨트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고 이거에 대한 전달 특성 곡선을 그릴 때 VGS에 대한 ID요. ID가 이렇게 됐죠. 그죠? 지금 이제 VGS가 0이더라도 전류는 잘 흐르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채널 폭이 줄어드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플러스가 되면 채널 폭이 더 늘어나 가지고 전류가 더 잘 흐르더라 라고 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얘하고 얘가 다른 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안에 옥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바깥쪽까지 여기까지 옥사이드가 확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얘 메탈 전극이 있으면 여기 진압만 걸면요, 여기 진압만 걸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여기는 NPN인데 P가 채널이 바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그러면 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진압을 걸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를 당겨오면 채널이 더 안 만들어져요. 더 안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플러스 진압을 걸면, 그러주면 여기가 플러스가 형성될 거고, 그죠? 플러스가 형성되면 마이너스가 당겨져 오죠. 근데 그 마이너스가 P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가 당겨져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건 여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침범해 있는 거예요. 침범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채널을 쉽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침범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만들어진 채널을 우리는 유도된, 인듀서된 채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어쨌든 유도된 채널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유도된 상태에서는 진압을 걸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이 채널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진압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이 진압을 뭐라고 불렀고요, 최소한의 진압을 스레시홀드 진압, 문턱 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IV 특성 곡선이요, VGS에 대한 ID가요, VGS가 문턱 진압이 되기 전까지는 ID가 안 흘러요. 문턱 진압 이전에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채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문턱 진압 이상의 진압이 걸렸을 때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더라라고 했던, 이게 모스 FET의 또 다른 종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요, 얘는 게이트를 이용해서 채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널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게이트에 의해서 채널을 만들어 가는 구조의 FET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증가형, 인핸스먼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인핸스먼트 모스 FET입니다. 이런 증가형,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모스라고 하죠, 그죠? 이 모스라고 하고요. 여기는요, 동작을 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진압을 걸어가지고 원래 존재하는 채널을 줄여나가면서요, 줄여나가는 구조에서 동작을 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구조의 모스 FET를 디플리션이죠, 그죠? 디플리션이라고 해서 공표형 모스 FET다 라는 이런 구조를 딱 알고 났어요. 봐요. 반도체 소자의 제조 공정에서 P형 기판에, 둘 다 P형 기판입니다. 저기 둘 다요. P형 기판에 물리적으로 채널을 형성하지 않으며, 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처음에는 물리적인 채널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형성할 거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물리적인 채널이 형성되지 않으며라는 겁니다. 않으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영역을 게이트하고 절연시키기 위한 SiO2가 있다. 그래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하고 게이트하고 연결을 못하게끔 옥사이드 층이 있다. 그리고 소스하고 기판이 접지된 상태에서 문턱 진압보다 높은 양의 진압의 게이트 소스 진압을 인가를 하면, 그래서 문턱 진압보다, 이 문턱 진압이 예를 들어서 1V입니다. 1V인데 여기가 한 3V가 된다. 3V가 되면 여기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채널이 유도가 되고 그 유도된 채널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소스하고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VGS를 인가를 하면 양의 진압을 인가를 하는 화면인 거고, 그죠? 그래서 SiO2층 바로 밑에 기판 영역의 얇은 음해층, 이게 얇은 전자층이잖아요. 얇은 음해층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얇은 음해층이 만들어진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전자가라는 용어가 되니까 이 타입이 무슨 타입이라고요? 이게 채널이 N 채널이냐 P 채널이냐라는 그런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각각의 FET는요, 각각 종류마다 N 채널하고요, P 채널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이런 구조를 띠는 것은 어떤 채널이냐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음의 전자층이 형성된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N 채널이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정식 명칭은 N 채널 정가형 모스 FET라고 해야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 채널이 1점짜리고요. 이 모스 FET가 1점짜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점이고 얘가 1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뭐 이런 형태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7번은 참 이게 틀려서 틀린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건 틀려서 될 내용은 아닌데, 그죠? 얘로 이름 뭐요? 예? 무슨 정류요? 반파 정류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는 이거예요. 이때 이 양단 VO라고 하고요. 이 양단 VD라고 하면요. VD하고 VO를 각각 파형을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그려지죠? 일단 VD는 어떻게 그려져요? 일단 처음에는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이오드 이상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0.7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둘 다 고민하면 되죠. 이상적이면요. 영보다 클 때는 이렇게요? 0이 돼요? 여기요. 이 구간 동안 VD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돼요?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VD 어떻게 돼요?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이렇게 되니까 다이오드가 무슨 바이어스가 되고 순방향이 되고, 그럼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니까 이런 그림이 되고, 그러면 이때 이 양단 진압 몇 볼 때요? 0이죠. 물론 다이오드의 커딘 진압 0.7V를 고려해라 라고 하면 고려하면 되고요. 이건 0. 근데 이쪽 진압은요? 이쪽 진압은 넣어주는 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요.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 얘는 이렇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 그림이 이게 되죠? 이게 되니까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여긴요. 여긴 넣어주는 게 그대로 나오죠. 넣어주는 게 여기 나와요. 근데 나는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는데 넣어주는 건 요렇게 넣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내가 걸어줬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전압이죠. 그래서 이게 VD 전압이고요. 이게 R 전압이죠. 자, 이런 정류 회로의 기본 동작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닌가? 누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까요? 근데요, 요 그림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림은 이거거든요. 그냥 SCR일 뿐이에요. SCR은 다이오드예요. 정육입니다. 렉티파이어예요. 정육인데 이 다이오드하고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다른 다이오드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하고 저 다이오드가 다른 건요, 딱 하나예요. 이 다이오드하고 이 다이오드는 이건요, 순방향이 되면 무조건 ON이고 역방향이 되면 무조건 OFF예요. 근데 이 다이오드는요, 순방향이 됐다고 해서 ON이 되는 게 아니고 순방향이 돼도 특정 전압 이상이 되지 않으면 ON이 안 돼요. 그러면 순방향이 됐는데 특정 전압이 이상이 되지 않으면 ON이 안 되든지, 또는요, 순방향이 됐을 때 외부에서 트리거를 탁 가하면 그 트리거에 맞춰서 ON이 된다. 그런 거고요. 역방향일 때는 둘 다 똑같이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일 때 다이오드 역방향이면 개방이죠. 다이오드 순방향이면 단락이지만 역방향이면 개방이에요. 얘도요, 순방향에 ON이 딱 되고 나면 단락이에요. 역방향이면 개방이고요. 대신에 순방향일 때 트리거 되는 전압이 있으면 그 트리거 전압에 맞춰서 ON이 된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다 보니까 그림이요, 이게 V인이에요. 이걸요, 게이트에 특별한 값이 안 주면 얘가 이 전압 이상이 기준 레벨이 있는 거예요. 기준 레벨을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이 전압 이상이 되면 ON 된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이 생각보다 커요. 이게 몇백, 100볼트 근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큰 것까지 가려면 한정된 항상 그 전압에서 트리거 되게끔 하려면 쓰는 전압이 다양한데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원하는 지점에서 트리거를 탁 시켜줘요. 전압이 내가 원하는 전압이 되면 여기 게이트에 임펄스를 하나씩 탁 때려줘요. 그래서 임펄스를 때려주면 그게 이제 요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게이트에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이런 신호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면 역시 이 양단 전압 VSCR 하고요. 이게 VL이라고 하면요. VL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요. 일단 입력이 얘는 순방향이 됐다고 해서 SCR이 ON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트리거 레벨이 들어오기 전에는 ON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역 1번
1번 영역은 그림이 이건 거예요. 그림이 그냥 이건 거예요. 끊어진 회로예요. 끊어진 회로니까 여기 끊어져 있으면 여기서 넣어주는 것은 여기 다 걸리죠.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그냥 끊어진 회로를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트리거가 탁 되면요. 되면 이제서야 2번 영역은요. 2번 영역은 이게 ON이 되는 거예요. 이거 1번 영역 그림이고 2번 영역 그림이에요. 그러면 ON이 돼가지고 뚝 되면 이 트리거 레벨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진 뭔가 있더라도요. 한번 트리거가 되면 얘는 끝까지 트리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요?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주기, 전압을 방향을 바꿔주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에노드하고 캐소드라고 하는데요. AK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한번 트리거 시켜가지고 온 시켜놓으면 끝까지 온이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가 여기서는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요. 이까지는 온이 돼요. 그래서 영역이 2번 동안은 이게 영역이 2번인 거예요. 영역 3번은요. 영역 1번하고 영역 3번은 다른 게요. 1번은 SCR 자체는 순방향이에요. 순방향인데 도통이 안 된 거예요. 도통이 안 된 게 1번이라면요. 영역 3번은 SCR 자체가 역바이어스예요. 역바이어스면 다이오드 역바이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이오드 역바이어스는 무조건 뭐예요? 오픈이죠. 그러면 여기도 3번 영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이에요. 이 3번 영역은요. 트리거를 여기 시켜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트리거는 순방향일 때 온을 시켜주는 거지 역방향 온을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3번 영역은 이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이 전체 영역이 3번인 거예요. 3번이 돼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1번하고 똑같은 영역이 되죠. 그죠?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될 거니까 이 파형이 지금 이제 여기 파형이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하면요. 이런 파형이 있었으면요. 여기 파형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는 넣어주는 대로 여기 다 걸려요. 여기 다 걸리고 이제 2번 영역이 들어가면 ON이 돼버렸죠? ON이 돼버렸으니까 0이죠. 그래서 2번 영역은 0인 거예요. 그리고 3번 영역을 가면요. 3번 영역을 가면 여기 역방향이죠. 역방향이니까 오프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 나와요.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게 지금 이제 어디 파형요? SCR 양단 전압이에요. 만일에 이걸 SCR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답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SCR이 아니라 어디요? 이게 R, 이 VL 양단. 이 부하 양단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부하 양단 전압은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하면 이게 돼야 되죠. 그죠?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건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죠? 불변의 진리고. 그리고 당연히 이 구간 동안은요. 이 구간 동안은 이게 열려 있으면 출력은 0이죠. 출력이 0이에요. 0이다가 이게 닫히면요. 이제 넣어주는 건 여기 다 나오죠. 여기 다 나올 거니까 여기에 요렇게 하는 이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또 역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다 걸리지. 여기는 하나도 안 걸려요. 그래서 아무튼 노란 거하고 파란 걸 더하면 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의 합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그 원리 잘 생각하고 이쪽이 어디면 이쪽이 얼마가 되겠네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되고요. SCR은 이 동작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트리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 두 그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반주기는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를 좀 잘 기억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거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예요. 예전 기출문제에 똑같은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요 내용이더라. 그래서 그림가는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입니다. 그죠? 실리콘 제어 정류기를 이용하여 부하 저항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하는 회로이다. 그래서 이게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을요, 요만큼이 되는데 이게 도통되는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하에 전달되는 평균 전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평균 전압을 조절해가지고 전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전력을 조절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하 저항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하는 회로다. 입력 전압 V인과 게이트의 트리거 전압 VG의 파형, 이게 입력이고 트리거 전압인 거예요. 여기에 게이트에 트리거 시켜주는 VG의 파형이 그림 나와 같을 때 출력 전압 V 아웃의 파형, 이 저항 양단 전압이죠, 그죠? V 아웃의 파형을 그림 다의 형식에 맞추어서 한번 그려봐라. 단 실리콘 제어 정류기는 이상적으로 동작을 하며 VG에 의해서 턴온 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래서 이때 이 전압에 의해서 턴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 그러면 답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 이 그림을 여기에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이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이제 얇게 그려놓고요. 좀 진하게 이걸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여기는 이까지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뒤에는 트리거가 되는 거 없으니까 이 트리거에 대해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그림이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알면 이건 모르는 건 없습니다. 다이오드를 안다면 SCR이 어떤 원리에서 동작하더라.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